한강 이북에서 국군을 섬멸한다는. 자, 25일로 되돌아가서 그럼 육사단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12연대는 괴멸되고, 그런데 여기서 한강을 건너는데 여기는 지금도 다리 못 나요. 왜? 진격이 저지되거든요. 사실 결정적인 북한군의 실수가 있습니다. 한강 이북에서 국군을 섬멸한다는 시나리오가 실패하게 되는 데는 사실 결정적인 북한군의 실수가 있습니다. 자, 25일로 되돌아가서 북한군 6사단은 개성 북방에 주둔하고 있고, 북한군 1사단과 206 전차연대는 문산 북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군은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옹진반도에는 국군 17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한군이 이렇게 치고 나오고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12연대는 괴멸되고 일부는 이쪽 철교로 후퇴했다고 그랬죠. 그때 북한군은 6사단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1사단이 이쪽에서 공격을 해요. 그럼 6사단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처음 개성을 공격할 때 6사단의 3개 연대 중에서 1개 연대는 옹진반도의 17연대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38선 경비 임무를 맡았던 경비여단 2개 연대가 가세합니다. 17연대는 옹진반도에서 하루 종일 싸우다가 LST선을 타고 인천으로 탈출합니다. 이렇게 돼서 6사단의 1개 연대가 옹진반도에서 소모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이 두 연대가 오전 9시에 개성을 점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국군을 추격해 오고 여기서 1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합세했으면 뭐 얼마 안 되지만 이 생존한 12연대 병사들도 뭐 섬멸됐을 것이고, 여기서 합세해서 쳤으면 소총으로 무장한 11연대가 막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6사단은 이리 오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요. 북한군은 이런 식으로 서울로 진입하게 되고, 특히 이쪽 한강 인도교 쪽을 북한군 전차여단이 차단해서 한강 이북을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6사단은 왜 하느냐? 이쪽에서 한강을 도하해서 김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강 남단을 따라서 영등포까지 진출해서 한강 남쪽을 차단해 버리는 게 6사단의 임무였어요. 6사단의 계획은 25일 당일에 여기로 내려와서 도하를 하고 26일에 영등포까지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계획 찬란하죠? 이쪽에 또 서울을 점거하는 게 28일인데 26일에 여기까지 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도 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 생각해서 일부 부대는 인천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망치에 모르죠. 26일에 벌써 6사단은 여기에 도달하면 그 다음 27일, 28일 동안 북한군 1사단, 3사단, 4사단이 쭉 내려와서 여기를 덮어버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찬란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실현이 되느냐? 25일에 여기까지 진출하는 데는 가볍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강을 건너는데 여기는 지금도 다리 못 나요. 길이가 8km가 넘습니다. 수심도 굉장히 깊어요. 이게 거의 바다예요. 여기서 도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차, 자주포, 야포가 도할 수가 없잖아요. 26일 하루 종일 걸쳐서 겨우 연대별로 1개 대대만 도하게 되고 야포는 겨우 2문이 건너갑니다. 뭐 어쨌든 일부가 건너가서 이쪽에 교두 3km 정도 전진해서 교두보는 만들었습니다. 27일이 돼서야 2개 연대가 도하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포병은 완전히 도하를 못해서 중장비하고 포병은 일부를 남겨놓게 됩니다. 절반 정도만 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병력은 건넜지만 북한군의 장기인 화력이 절반으로 약화된 거죠. 그러면 국군하고 비슷해졌잖아요. 자, 그러면 국군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28일에 이쪽으로 패잔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패잔병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아무튼
국군의 여러 잔존 부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전쟁의 초기 패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군이 형편없었고 뭐 정말 도망가고 엉망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이때 모인 병사들 3분의 1 정도는 모이는데 이 병사들 중에 물론 막 그냥 도망가고 넋을 잃고 나가는 그런 병사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열세한 상황에서 정신없는 기습을 당한 상태에서 3분의 1이 모였다고 해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아까 육탄 공격 얘기도 했지만 소수의 특공대가 한 게 아니라 책임을 맡은 부대가 일거에 달려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강요나 소수의 영웅들이 아니라 군대 전체의 사기라든가 책임감, 사명감, 소속감 이런 거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이념적 해석들이 강하다 보니까 당시 남한 사회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지지했다, 뭐 제대로 선거했으면 사회주의가 승리했을 것이다, 국군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놈의 친일 정권 뭐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쩔 수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랬다면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당시 한강을 그냥 헤엄쳐서 물통 타고 건넌 사람들도 상당수가 소총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인 정신이라든가 군인의 사명, 애국심, 소속감 이런 거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쓴 글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북한군 쪽 기록에서도 국군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때부터는 더더욱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징격이 저지되거든요. 27일 오전에야 육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루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왜 늦었냐 그랬더니 이 국군의 공습과 포격 때문에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종의 변명일 수 있죠. 27일에부터 이제 유엔군이 공습이 시작되긴 하는데 하도 급하니까 이때는 항공 통제관이 없어갖고 하늘에서 보면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피난민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 전사에도 출격은 했는데 지상에서 이 연락이 안 오니까 뭐 아군이 적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 타격이 되냐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국군한테도 기총수사 날리고 지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폭만 많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은 자신들의 진격이 저지된 것이 국군의 포격과 항공 공격 때문에 저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핑계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의 핑계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북한군이 미국 공군의 공격은 예상을 못했어요. 당시 북한군은 공군 야크 전투기가 있었지만은 미군 전투기하고는 상대가 안 돼서 25일, 26일, 27일에 붙었다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 뒤로는 절대 덤비지 말라고 아예 명령이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제공권 장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포라든가 전차, 그 지난번에 제가 돌격포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자주포, 돌격포가 뭡니까 그랬는데 돌격포, 자주포 다 같이 씁니다. 이 자주포나 포병이나 전차가 항공 공격에 취약하고 원래는 대공 장비가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국군 항공기가 없으니까 뭐 신경을 안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는 움직이기 힘들고 은폐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27일부터 미군이 재빨리 항공 공습을 시작한 것이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북한군이 진격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공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상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군 기록엔 와 미군이 참전했다, 미군 기록에는 급하니까 공군 보냈는데 이거 오폭만 하고 엉망이었다, 북한군 기록에는 항공 공격 때문에 우리의 진격이 저지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 공격이 사실 전부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국군의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기에 병력이 별로 없었고 사실 시흥 쪽에 집결하게 되는 건 28일 이후인데 있는 잔여 병력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27일에 육사단은 겨우 6km를 진격했습니다. 28일에 드디어 모든 부대가 다 건너와서 완전체로 공격을 시작하는데 오후 5시 20분 돼서야 김포에 진입합니다. 무려 이틀이나 늦었죠. 29일에는 서울에서 후퇴한 잔여 병력을 모아서 국군이 밀어치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진격을 저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비도 다 버리고 왔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부대들도 엉망이 돼서 급편한 부대들을 가지고
국군이 결사적인 김포 방어전을 시행하는데 여기에 북한군 최정예인 육사단이 막혀버린 겁니다. 30일이 돼서야 또 조금 진격을 하지만 영등포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군 1개 연대만이 영등포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날이 무려 7월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8, 29, 30, 1, 2, 3, 5일이나 늦었던 거죠.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북한군이 서울에서 28일에 점령한 다음에 3일이나 머물렀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이제 한강 인도교가 끊어졌으니까 복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육사단의 진격이 7월 3일에나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북한군도 사실은 이 전선에 비해서는 북한군도 병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한국이란 땅이 이 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병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차가 건널 수 있는 부교를 만들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측면을 엄호해줄 육사단이 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못 온 데에는 항공 공격도 중요했지만 잔여 부대들, 흩어진 부대를 수습해서 급편했던 국군의 결사적인 저항이 북한군 최정예인 육사단을 막아줬다는 거죠. 북한군의 두 번째 차단선은 이쪽 2군단 지역 춘천 쪽에서 내려와서 수원 쪽에서 차단해 주기로 했던 북한군 2군단의 진격이 국군 6사단의 선전에 의해서 저지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는 이쪽에서 오기로 했던 2군단이 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만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한 60km 정도 될까 진격해야 될 6사단이 이쪽에 와주지 못했던 게 더 결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북한군이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머물렀냐는 주제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다시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6사단의 진격 저지입니다. 7월 3일에야 이쪽에 오게 되니까 이쪽 애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북한군은 무엇이 실수였을까? 결과론이기는 한데 사실 북한군도 그 병력 가지고 여기서 완전한 선멸전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 춘천 쪽에서 와서 여기다가 병력을 집기로 한다는 100km, 200km 기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북한군도 이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고 단숨에 국군 주력을 섬멸해서 한반도를 가능한 한 무혈로 점령해야 된다는데 과하게 치중했었고 이 남쪽에 있는 남로당 세력들이 봉기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점령뿐만이 아니라 국군 섬멸이라는 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몰입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과잉 기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처럼 도로망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강 북쪽으로는 자유로가 달립니다. 그래서 자유로 따라오는 길이 그때는 없었고 이쪽 도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왔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여기를 건넌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조각배 뗏목 만들어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도저히 건널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 계획에 하루면 건넌다고 그랬는데 도하 장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건너는데 거의 이틀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왜 당시 소련 군사 고문단은 이런 과한 기동을 요구했을까? 소련도 미국하고 참전 전투를 벌이는 것,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군 군사 고문관들에게 38선 너머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나중에 낙동강까지 밀고 나갈 때도 38선 이남으로는 절대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지금 같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한 5만 분의 1 지도 가지고 이런 전황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죠. 결국 북한 측이 눈과 입이 돼서 말해줘야 되는데 뭐 이게 항상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그렇지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남쪽의 지형에 대해서 소련군 군사고문단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군 팔로군도 뭐 전투 경험이 많다, 단결력이 좋다, 여러 가지 뭐 특장점이 있는데 그 소련군 보고서에 보면 현대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용감하고 단결력 좋고 뭐 그런 건 좋은데
현대전의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안 써놓으니까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게 뭔 말일까? 또 북한 사람들은 듣기 싫었겠죠. 아니 우리가 뭐 어때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송이라든가 보급, 군수이동체제, 공병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하면 된다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도와한다는 무모한 짓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기동이 굉장히 느려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군이 이런 야포도 다 버리고 온 이 소총 만든 병력을 가지고 여기서 5일간을 최정예 인민군 육사단을 저지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모든 전투가 실패한 데는 잘못된 계획, 상대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예측, 또는 상대의 예측 이상의 용감한 분전, 이거를 통해서 계획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에 3일을 머물렀던 건 한국을 위해서 자비로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였어요. 동쪽에서 오기로 했던 2군단은 6사단에게 막혔고, 서쪽에서 와서 한강을 차단하기로 했던 6사단은 한국군 잔여 병력에게 막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의 초기 3.1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비록 패배했다고 하지만 기간 부대를 보존할 수 있었죠. 일개 3분의 1이 남았던, 절반이 남았던 기간 부대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방에 가서 다른 병력을 보충해서 급하게 한국군을 재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강을 뿔뿔이 흩어졌다 건넜던 병사들이 완전히 와해돼서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북한군의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살아남은 병사들도 상당수는 소총을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철모도 없고 굴모도 총을 버리지 않고 후퇴 해서 대전 금강 방어선에 합류해서 끝까지 본대를 찾아옵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병력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국군이 훈련이 안 됐다는 건 기능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체제와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처음 계획을 좌절시키고 한국전쟁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